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서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33화 계획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2019년 1월 1일 새해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그거 되게 뭐 장내 아나운서가 방송.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은 아주 연기하려고 했는데 봄봄님 아니 근데 이 표정까지 같이 봤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은 2018년 12월이고요. 미래의 나에게 편지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아무튼 네, 새해가 밝았죠. 2019년 1월 1일. 네. 네. 아, 그쵸. 방송은 어쨌든 1월 1일에 방송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시점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불소소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봄봄님 오열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그럼 이 타이밍에 덕담을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 볼까요? 새해를 맞이해요. 네네. 먼저 한번 해보세요. 봄봄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와 계속 이렇게 옆에 있어 주시길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그 고백 타임 바라겠습니다. 근데 앞에 그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 같은 얘기처럼 건강하시고 아니 복 많이 갑자기 받으시고. 덕담을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뭘 얘기해야 되죠? 아이 뭐 어쨌든 네. 네 지난 한 해 너무 감사했고 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네네네. 네, 이야기로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점이 혼동되시죠? 오늘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네 방송을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9번째 행동 시리즈로 새해에 맞는 행동, 계획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럼 계획이 먼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 봐요. 네, 계획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립해 놓은 어떤 형태의 내용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하는 일 자체를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비슷한 용어로는 전략이 비슷한 용어라고 사전적으로는 나오는데 그래서 유의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포부, 구상, 준비, 설계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시의 단어도 가족계획, 도시계획, 토지계획, 계획도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의 의미는 되게 가볍게 뭐 일상에 내일의 할 일을 얘기한다거나 혹은 뭐 올해 이제 19년이 밝았으니까 올해의 계획은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방송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초등학교 때 왜 그 겨울방학 전에 항상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왜 생활계획표. 생활계획표 그거를 썼던 기억이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나서부터 학원 가고 공부하는 뭐 스케줄, 책 읽는 스케줄을 막 엄청 빡빡하게 막 자루 막 그려서 넣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거한 거잖아요. 이게 뭔가 되게 큰 개념의 이야기들이고 전체적인 규모를 다 확인하고 단계에 따라서 처리하는 어떤 방식이나 내용의 뜻으로 만약에 계획을 본다면 초등학생한테 생활계획표를 그리라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었나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왜 초등학생한테도 그렇게 형태 안에 짜인 생활의 표를 몇 달 동안 하게 만들고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좀 스스로 막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계획 있는 삶이 이 사회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자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 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것을 위한 훈련, 네, 학습이 맞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 뭐 그 9 to 6 적응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1교시부터 뭐 몇 교시까지 다니는 삶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회 시스템에 적응해서 살기 위한 시작점처럼 하기 때문에 약간 초등학교의 교육이 약간은 틀에 박힌 어떤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거를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소화를 해내야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자라면서 뭔가의 그런 규율 규칙들을 배워가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갑자기 막 들기도 하는 게 요즘에 사실 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그런 형태 안에서 사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듣고 스스로도 막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 어릴 때는 그런 틀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없애고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아이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것도 또 괜찮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방식이 네. 되게 성과지향적이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획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느낀 게 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목표나 목적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수행해 나갈까. 되게 효과와 효율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중요시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성인이나 아이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뭐 계획 세우는 방법같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좀 뭐 교육 방식이든 어떤 사회에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약간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획이 뭐 나쁘다 좋다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이 뭔가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다짐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이제 좋은 거죠.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계획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다 이제 미래에 집중되잖아요. 미래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은 그 내 삶의 모든 것이 미래로 약간 향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의 삶, 그 많은 사회적인 것들이나 사람들의 삶이 좀 그래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미래에 대한 집착보다는 그것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약간 그 미래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주객전도의 현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적정한 선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획이 영어로 뭐겠어요? 플랜? 플랜이고 우리 플래너라는 말을 네. 되게 여러 사물을 지칭하거나 여러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지칭할 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래너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뭔가 그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플래너라고도 많이 부르고 뭐 계획표 같은 거, 스케줄러 같은 거를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플래너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를 대신 설계해주고 계획해주는 사람도 무슨 플래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해가 되면 되게 많은 다이어리와 플래너들이 되게 많이 출시되고 불티나게 팔리고 우리도 많이들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플래너를 12월 마지막까지 충실히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은 또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피님은 어떻게 다 쓰세요? 그렇게 사면은? 저는 좀 열심히 쓰는 편이고 그 대신 이렇게 월별 있는 거만 쓰고 그러니까 위클리가 없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월별이 있거나 근데 최근에는 또 월별도 아예 없는 무지 노트를 쓰고 있네요. 월별 스케줄은 그냥 에버노트에다가 따로 해놓고 앱으로 그냥 예. 그런 것 같아요. 본범님도 따로 그런 다이어리는 한 가지 노트만 쓰시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줄노트만 쓰니까 그 월별로 뭔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주별로 작성하는 그런 다이어리는 거의 안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왜 연말 되면 그 행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으면은 프리퀀시로 해가지고 적립 모으면은 다이어리 주는 거 하는데 다들 그걸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 그게 금방 차요. 근데 제가 딱히 걔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받아도 어차피 안 쓰는 거면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안 써도 받으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굳이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프리퀀시 모은 거 다 누가 달라 그러면 다 나눠주거든요. 그냥 그래 네가 받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 다이어리도 참 쓰는 것보다 그 받는 행위를 되게 즐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사실 보면은 그런 맞아요. 달력도 그렇고 연말쯤 되면은 왜 다들 그리고 이제 뭐 플랭클린이나 몰스킨 같은 그런 플래너들은 그냥 단순한 노트 이상의 뭔가 이렇게 구매 욕구나 이렇게 내가 그걸 쓰면 약간 좀 젠틀하고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메모와 계획을 할 것 같은 또 그렇게 브랜딩을 또 그들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고 그런 보니까 느낌? 네, 신년이 되면 오히려 그런 브랜드를 더 선호해서 한 권씩 사볼 수도 있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런 이미지로 신년에는 왜 약간의 그런 다짐들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러면 좀 깨끗하고 말끔한 그걸 한 권 사서 거기다 또 이렇게 막 적어보는. 그러니까 쓰던 노트 마지막 장에 새해를 계획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매년 사지만 뭐 중반 이상 쓰기는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요즘은 다이어리 꾸미는 게 또 유행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유행은 또 다른 측면으로 그냥 약간 뭐 젠틀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즐기는 것 같은? 그래서 뭐 다꾸라고 표현하게 하더라고요. 다이어리 꾸미기를 줄여서. 뭐 다꾸 용품들, 뭐 마스킹 테이프나 뭐 스티커 같은 것들.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꾸 꿀팁을 공유한 게 막 엄청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땐 계획이나 뭐 다이어리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꾸미는 즐거움? 그리고 약간 기록하는 즐거움?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여행 계획을 다이어리에 꾸민 걸 봤는데 우리가 생각한 딱딱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냥 준비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뭔가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행위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래너를 의미하는 게 이제 직업에 있어서 파티 플래너, 웨딩 플래너, 여행 플래너, 뭐 이혼 플래너도 있더라고요. 이런 직업들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다 이제 개인이 직접 다 하기에는 귀찮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대신 다 준비해주는 사람들인 건데 이게 되게 상업적으로 뭔가 패키지화 되면서 약간 직업적으로 규정이 되는 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래너들의 경우에는 뭐 다 각각의 특성이 다 따로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단계에 따라서 무언가를 준비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대신 조사를 해서 뭐 연결을 해주는 약간 가이드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획자도 플래너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가.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이나 방식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어떤 계획을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직업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어쨌든 이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계획에도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이 기획을 하는 어떤 일의 행위 자체가 집안의 모든 걸 굉장히 많이 리서치하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형태의 역할. 그렇죠. 굉장히 갑자기 정리하면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가 기획팀에 같이 있었을 때 되게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 뭔가 성취감을 느끼거나 적성에 맞다고 느꼈던 거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다음 목표 방향을 같이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조사하고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잖아요. 우리도 약간 좀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한 어떤 적성이 좀 맞아서 그걸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에서는 그걸 되게 선호했던 것 같은데 인생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너무 그거에 몰두하니까 인생은 약간 계획을 세우기 싫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럼 저희 이제 사적인 얘기로 좀 돌아가서. 네네. 피님은 계획을 그럼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제가 막 완벽주의자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어가지고 계획을 잘 지키냐고 했을 때 그냥 반반? 아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는 사실 계획이라는 단어와 되게 밀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걸 또 좋아하고 그걸 잘 지켰을 때 성취감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키는 거보다는 그 세우는 과정,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너무 좀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만든 계획을 수행하는 거는 좀 잘 못해요. 너무 긴장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제가 그래서 FM인 성향이 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계획을 하는 과정 자체를 되게 집중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거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킨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형태의 틀을 자기가 미리 짜놓는 어떤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다는 전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 완벽주의자 같진 않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아니, 사람마다 누구나 왜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완벽함을 바라게 되는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100% 실행했다고 해서 완벽주의자라기보다는 왜냐면 그건 예측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늠하고 있는 예측치를 내가 만들어 놓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계획적인 사람, 완벽주의자적인 사람이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님한테서. 또 처음 들어보는 다른 얘기를. 이야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을 수행하는 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뭐가 돼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 하는 좀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여행 갈 때도 여행 계획을 엄청 세웠어요. 근데 그걸 세우는 거 자체를 너무 즐거워했고 그리고 사실 어떨 때는 여행을 가서 즐길 때보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가 더 설렐 때도 많지 않나요? 그쵸. 여행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2018년 1월 2일 그러니까 작년 새해에 쓴 일기를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거기에 제목을 계획을 세우지 않을 계획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어떤 모임에서 새해 계획이 뭐야? 이렇게라고 누군가가 되게 그냥 안부 묻듯이 인사치레로 물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허상으로 물어보고 답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고 항상 계획을 많이 세워왔던 편이다 보니까 이젠 좀 자유롭고 싶다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보자. 그냥 하루하루를 좀 충실하게 살아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일기를 써놨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때의 감정은 그냥 좀 또 새롭게 또 일기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계획을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약간 발견이나 그게 어떤 우연적으로 증폭되는 게 되게 좋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일기를 써놨었고 그리고 아마 알쓸신잡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했던 얘기가 되게 공감돼서 써놨던 것 같은데 오늘이 내일의 디딤돌이 아니고 1년 후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보다 더 크지 않다. 이런 말을 그 유시민 작가님이 했는데 그게 되게 공감된다고 제가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 말을 봤지?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근데 저는 계획을 막 세워야겠다, 세운다는 그런 거를 요즘에는 크게 하진 않는데 성향이 약간 그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못 견디는 스타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던가 글을 쓰던가 책을 읽던가 이 셋 중에 하나도 안 했던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 다른 건 못해도 괜찮고 네. 일을 안 하면 글을 쓰거나 책을 한 장이라도 읽으면 그날은 다른 걸 해도 좀 마음이 편한데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성향인 걸 아니까 굳이 계획을 세워서까지 하면 너무 답답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행을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진짜 디테일하게 세웠거든요. 정말 막 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딜 가고 막 이런 그런 걸 했는데 여행을 왜 막 줄기차게 다니면서 느끼다 보니까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꼭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수행해서 이걸 완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꼭 여행을 온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일이 되는 느낌? 여기를 가서 뭐 이걸 먹고 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행 갈 때 하루에 이 지역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기는 가보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보는 걸로 약간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좀 요 몇 년 사이에는.
태도가. 그리고 이 여행을 가면서도 느끼고 그게 또 약간 삶의 특성이기도 한데 계획보다 우연치 않게 생기는 우발적인 일들이 그쵸.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수행하지 않아서 못 지킨 게 아닌데 그 계획이 틀어지면 약간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봉범님은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잘 지키는 편이신가? 그냥 제가 봤을 때 봉범님은 하루하루 봉범님도 되게 밀도 높게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시간의 틈을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쭉 지내다가 어떤 하루는 확 나버리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저도 이제 피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 하고 뭔가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그게 굉장히 내가 너무 잉여스럽고 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아니 내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혹하지라는 생각이 딱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정말 잉여스럽게 누워만 있거나 TV만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 내가 그냥 누워있으면 저절로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나도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계획을 되게 잘 지킨 성실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런 걸 할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청개구리처럼. 그러면서 약간 정확하게 뭔가 필요를 느꼈을 때 그때 이제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는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냥 미루면서 내일에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태도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몇 번 방송에서도 저의 어린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어릴 땐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러니까 생활계획표를 작성하면서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생활계획표를 그렸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아이는 참 바르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정말 어른들에게 항상 너는 참 착하고 괜찮은 아이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생활계획표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되게 애를 썼고 그래서 매일 일찍 일어나고 뭐 공부는 언제 하고 밥은 언제 먹고 막 이걸 다 지켰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대학에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 그걸 믿으면서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요새 많이들 하는 말이 생각나네요. 뭐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때까지는 미래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나 갑자기 또 뭐가 생각났어. 슬픈 거. 뭐요? 그 가수 뮤직비디오인데 네. 그 노래 제목이 회사 다녀요예요. 가수 이름이 뭐예요? 저 잘 모르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처음에는 뭐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뭐 선생님이요, 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노래가 쫙 흐르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뭐 하세요? 이러면 그냥 회사 다녀요. 그냥 회사 다녀요. 나 지금 충격받았어.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냥 뭐 회사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일하죠. 이렇게 하고 끝나는 뮤직비디오를 제가 좀 되게 되게 인상적인데요. 왜냐면 저는 요즘에 그 만연한 그 우울감의 위로 방식이 어떤가를 좀 요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냥 뭐 힘들지 이런 말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더 공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뮤직비디오를 좀 인상적이게 봤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개인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나네. 저의 인생과 같은. 부모님의 인생이 씁쓸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나중에 되게 그러니까 대학교 가고 이러면서 그 스스로에게 생긴 자유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계속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삶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고 좋고의 뭐 그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때 더 많은 고민을 할 맞아요.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뒤늦게 되게 겪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딱히 매해 무슨 계획, 어떤 계획 이런 거를 막 정해놓은 건 없었고 그래서 대학 가면서는 사실 별다르게 딱히 그건 없었고 대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운동이 되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수영을 배우겠다 마음을 먹은 그게 유일한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수영을 배워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반 수영을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참 부모님은 참 일찍 일어나셔 진짜. 그래서 정말. 어떻게 눈이 떠지시는지 전 진짜 저도 좀 닮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5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와도 아니 근데 이건 계획이랑 상관없이 봉범님이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찍 일어나는? 우리 출장 가서도 음. 엄청 일찍 일어나시고 여행 가서도 그러니까 제가 봉범님보다 먼저 일어난 적이 진짜 별로 없어요. 여행을 같이 갔을 때나 출장을 같이 갔을 때나 뭐 어디 같이 녹음 간다고 이렇게 약속을 정해도 항상 봉범님이 나 스타벅스에 아침 8시부터 앉아있을게 약간 이러시고 근데 저는 대신 이제 저녁에 기절을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뭐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6시 반부터 수영을 1시간 동안 한다라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은 몇 년 동안 지킨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네. 그거를 몇 년, 그러니까 몇 달은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렇게 해서 꽂히면 그거를 좀 길게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거 되게 좋은 건가? 성향 아닌가요? 요즘에는 사실 그게 좋은 성향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너무 성실하면 사람이 참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성실해라고 하는 그 말이 칭찬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다르게도 해석하기도 네. 하고. 근데 저는 참 쓸데없이 성실했어라는 느낌이 제 스스로한테 어린 시절에는 들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되게 잘 모든 거를 잘 지키고 수행하던 게 약간 네. 이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는 다짐하고 그냥 안 지키고 이런 성향보다는 또 더 좋은 부분일 수 있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근데 취미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은 잘 지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계획적인 듯 계획적이지 않은 듯 막 그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성향이 좀 너무 근연한 스타일이라서 굳이 계획까지 세우면 너무 사람들이 빡빡해질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놔보자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계획에 대한 스스로 자기만의 이제 약간 방식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나 일정별로 세우는 것보다는 항목별로 세우고 그걸 긋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래서 뭐 하루의 일과를 적고 못한 거는 그 다음날 넘겨서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냥 그 계획 세우는 시간을 되게 예전에는 많이 즐겼던 것 같고 요즘은 좀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딱 끝내야만 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문서 파이널을 보낼 때는 그렇긴 하지만 매일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한 월요일이나 이럴 때쯤에 일주일 안에 내가 할 것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메모를 좀 해두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한 회사의 일만 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두지 않으면 내가 이 회사 거 하느라고 저 회사 거 까먹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계획이라기보다는 약간 스케줄링을 그냥 써놓는 느낌? 그런 것 같고 뭐 불소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그냥 글도 좀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냥 써놓는 느낌 그러니까 메모인 것 같아요.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나 뭐 있었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느낌? 그리고 이제 달별의 어떤 일 꼭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버노트에 그냥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일반적인 계획들이나 그런 거는 노트에 펜으로 써야 좀 저는 마음이 편하고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봉범님은 약간 뭔가를 하고 딱 지우는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래야 희열을 느끼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니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잘 해놓고 그거를 지키는, 계획을 지키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약간 어느 순간부터 계획 다 없애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해야지 하고 이제 보냈던 뭐 이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요즘은 사실 큰 형태의 계획들은 잘 안 세우는 것 같긴 해요. 큰 형태로는 세우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진짜 저도 이제 그날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메모를 하는데 저는 사실 스케줄러를 근데 또 쓰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에버노트나 이런 그 플랜을 이렇게 관리하고 정리하는 앱을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또 아이폰에 있는 달력은 또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플 받은 것 중에 그냥 달력만 있어요. 그리고 달력에 날짜 찍으면 그 날짜에 메모만 들어가는 달력이 있는데 그 어플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달력에다가 그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그냥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수행하면 그걸 다 지워요. 다 지워서 그날 하루가 깨끗하게 다시 공란이 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하면서 오늘 할 건 다 했구나. 뭐 이런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저는. 저도 근데 정말 반대의 성향인 게 못 지워서 그 한 거는 그 이렇게 찍 긋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 표시를 해놓고 안 한 건 그대로 두고, 그래서 뭘 내가 했고 뭘 안 했나 그런 걸 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냥 그 달력이 아무것도 없이 전달도 보면 깨끗하면 뭘 다 잘 했나 살았구나. 보네요.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그냥 그런 지우는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뭐 해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일별로 정리한 항목도 조금 구체적으로 써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계획적인 사람 같은데, 얘기할수록.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일본어 다시 하니까 한자 단어를 뭐 10개 외우기. 계획적이네요. 그런 거요. 뭐 책은 30페이지 읽기.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적어. 되게 계획적인데. 되게 뭉뚱그린다 생각했는데 이상하네요. 그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네. 좀 캐주얼해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지만 원래 가진 본성은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 왜냐면 저 그냥 책 읽기만 써놓으면 그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걔를 실행하려는, 안 하게 되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스쿼트 100개 하기, 차라리. 그러니까 운동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써놓는 게 훨씬 저는 이제 더 지키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숫자나 이런 걸로 해놓으면 조금 잘 못 지켜서 무슨 책 읽고 뭐에 대한 글 쓰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항목별로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책을 만약에 30페이지 읽기 써놓잖아요. 그럼 30페이지만 읽는 거 있죠.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28페이지쯤 읽었는데 그날은 내가 그 글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럼 나머지 2페이지를 억지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 되게 쓸데없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되게 계획적인데 이상한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네. 아닙니다. 원체 성실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신 거고, 이게 남이 짜준 계획이라면은 뭐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한 다짐과 계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좋죠. 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계획은 아닌데 그 서점, 카페, 그리고 맛집이나 바랑 전시, 이 항목들은 내가 평소에 가고 싶은 데들은 좀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아,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런 전시나 뭐 이런 가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들 막 지도에도 찍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때 지나서 그때는 꼭 가야지 하다가 그때 지나서 생각이 안 나면, 그래 내가 가려는 마음이 없었나 봐라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못한 성향이거든요. 진짜 뭐 못 외워요. 그래서 언뜻 봤는데 아, 좋았던 것 같아 하고 지나갔는데 마침 그날 어느 시간이 있어, 아, 맞다, 그때 봤던 전시 가야지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맞다, 내가 지나가는 이 동네에 괜찮은 서점이 있었는데 되게 예쁜 카페 있었는데 어디였지라고 다시 찾았는데 없으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꼭 나중에라도 가봐야지 생각 드는 거는 적기 시작했거든요. 아, 저는 그게 뭔가 그렇게 적어서 딱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한 번에 봤을 때도 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성해서 넣는 그 수고스러움을 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습관적인 건 또 별로 성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해보고 있는데,
T님은 그러면 요 근래에 계획을 해놨는데 못 지킨 그럼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사실 뭐 딱히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뭐 지킬 것도 없는 삶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매해 계획을 세우다가 안 세우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운전면허.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5년 동안 매해 계획을 운전면허로 적고 있고 사실은 내년에도 운전면허를 딸 계획을 또 갖고 있는데요. 내년엔 제가 옆에서 한번 감시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 얘기하면은 다들 그냥 흘려들어요. 하도 많이 얘기하는데 안 따가지고. 근데 왜 내가 남들은 다 따는 운전면허를 왜 나만 못 따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보통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 많이 땄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운전면허 학원비가 한 100만 원 했을 거예요. 아, 나 그게 너무 그럴 돈도 없었지만 그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뭐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만한 수고를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느껴졌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뭐 애들이랑 놀고 이러니까 굳이 차를 몰 일이 없었고 그러다가 일하면서는 바빠져서 못 땄고 이제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미뤄져 버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운전면허는 나한테 계속 닿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 나 계속 손을 그런 적 있어요. 그 필기를 보고 기능까지 봤어요. 실기 안 했어요? 그러고 1년이 지나서 유효기간 지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운전면허 시험이. 이런.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못하러 기능까지 땄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2019년 올해는 꼭 따볼 또 계획을 또 세워봅니다. 또 이제 방송으로 얘기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지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거는 안 될 것 같더라도 말하고 다니면 이루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꼭 운전면허로 해야 되나? 더 거창한 것도 많은데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범님 어떠세요? 계획하고 못 지킨 거 있으세요? 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약간 지키지 못한 계획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엄청 많은 것 같고 근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랬을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나름의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포기가 빠른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힘들고 괴로워질 것 같은 상황이면 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약간 놔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한 걸 못 지켰다는 자괴감보다는 그냥 약간 계획을 수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로.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약간 전체적으로 성향이 미래 중심에서 약간 현재에 집중하는 쪽으로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변화이기도 하고 나의 변화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회사 다녀요 그 노래처럼 약간 내가 뭘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거를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진짜 알맹이가 아니라 약간 포장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계획은 세우지 말자. 예전에는 막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이 사람이 있어야 성공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장기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너의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 너 뭐가 될래 커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계획 세우나 안 세우나 공부하고 대학 가서 취업해야 되는 거는 같은 거였고 그런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우리의 또 새로운 계획은 뭐가 있나 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님 뭐예요? 먼저 질문하기.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계획을 밝히기 싫어하세요, 본범님. 아니 먼저 뭐라고 쓰셨는지 내가 먼저 봐야지. 역시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저의 계획이고요. 근데 좀 이제 또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은 똑같은데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약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자. 내가 걱정하는 것 중에 많은 비중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도 됐을 텐데 괜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마음만 더 힘들어졌던 게 아닌가 그 과정에 있어서.
왜냐면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렇잖아요. 봄봄님. 이루려고 시도해보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내 먹고 사니즘은 난 어떻게 하고 이걸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또 고민을 오래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마음에 불안함이 쌓였었는데 약간 주저했던 것들은 그냥 좀 해보고 부딪혀보자.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저는 세우게 되는 것 같고 목적 없이 재밌다고 느끼고는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서 올해는 좀 그런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또 생각해보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좀 유연하게 뭔가를 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짐,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봄봄님과 하고 있는 이 불소소에 대한 계획은 또 역시나 출근 도장 찍듯이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하는 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살롱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어렵고 잘 안 됐던 적도 있고 힘들기도 했었지만 어떻게든 몇 번을 2018년에 해 나갔는데 거기서 많은 가능성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좀 더 즐겁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고민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봄봄님 어떠세요? 저도 역시나 이제 저희 아이디얼리스트 불소소의 살롱을 조금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해볼 수 있을까 많은 분들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1차적인 계획이 있고 올해도 이 방송이 꾸준히 좀 잘 축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바램이자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여행 작년에도 많이 갔지만 올해도 여행을 안 가진 않을 거고 가긴 갈 건데 약간 작년엔 조금 많이 혼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마음을 잡는 계기가 되게 만들도록 휴식을 좀 많이 하는 여행이었다고 치면 그랬나요? 그랬나요? 아니었나? 목적이 너무 많았나요? 아닙니다. 예, 많이 보러 다니고 많이 돌아다니긴 했죠. 근데 올해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일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보러 다니는 형태의 계획을 짜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조사차 도쿄에 봄에 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아트 비엔날레 같은 경우들을 조금 직접 가서 보고 싶어. 이탈리아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3월에 홍콩에서 아트바제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랑 베니스 비엔날레 내가 올해 가야겠다. 네, 그 계획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떻게 실행할지는 이제 또 구체화를 시켜봐야겠죠. 계획을 했으니까. 작년에도 역시나 저지르고 수습하는 해였는데 올해도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돈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이 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한 단어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그때 뭐 술 마신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갑자기 네 꿈은 뭐야? 너의 뭐 앞으로의 인생 계획은 뭐니? 막 이런 질문들을 막 갑자기 하는 자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술이 취한 건가? 아무튼. 그 다들 되게 구체적인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난 죽기 전에 직업을 4번 바꿔보는 게 나의 인생의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꿈이 되고 인생의 계획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이제 구체화된 그 친구는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크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꿈이 잘못된 꿈인가? 혹은 나의 어떤 그런 명확한 길잡이가 없는 계획들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힘들었나? 자괴감이 드는 느낌도 사실 없진 않았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것도 하나의 계획인 거 아닌가. 나의 인생의 계획. 근데 다만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가지의 여러 실행력들이 있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는 지금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은 혼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 친구분이 뭐 경제적으로 더 성공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올해 갑자기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긍정을 꿈꾸면서 우리는 또. 네네. 그냥 좀 재미있는 거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게 정말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둘 다 약간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좀 별거 아닌 거. 그러니까 막 많이 걱정했던 거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싶다.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행동 시리즈 계획에 대해서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피님 그럼 방송 마무리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제 새해가 돼서 계획을 준비하면서 또 올 한 해의 계획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계획이라는 것이 무조건 조금 너무 틀에 박힌 거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요즘은 안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또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어나가는 어떤 유연한 나의 태도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새해 첫 방송으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또 당장 이 새해 맞이하고 이제 이번 달부터 착착 해야 하는 몇 가지의 계획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약간 네. 은근 살짝씩 걸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도 여러 군데를 참석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봐야 하고, 또 지금 뭐 이제 살롱도 또 진짜로 고민을 되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되게 계획적인 지금 올해 초반을 보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즐겁게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의 실행이 이런 계획들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송이 좀 잘 축적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올해의 계획으로 둘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끝날 때쯤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말들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좀 잘 이거를 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에 대한 어떤 소감을 대신 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방송은 계획 없이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되게 수많은 계획과 고민을 했는데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좌초된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이어나가는 내용들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자화자찬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신년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으로 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끝이 굉장히 뭔가 원래 이게 새해에는 의욕이 충만한 법이에요. 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의욕 충만한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저희 다음 예고를 드려야겠죠. 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볼 행동은 인증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기회가 생기기도 했고, 그것이 더 큰 인정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 인증이라는 행동이 또 무한대로 확산되고 폭발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는 왜 그토록 인증하고 인증받고 싶어 할까? 인증샷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길래 그렇게 찍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3화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